가장 많이 이제 벌었었던 거는 5억 9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었었고. 많이 벌었네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셨을까요? 억남님 유튜브 영상은 정주행 1.5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뒤에 동영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마음으로 매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 내용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책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책이나 억남님 유튜브 이제 보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리스크 관리랑 멘탈 관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OKX 거래소로 옮기고 두 번째 대회였던 12월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던 우승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회사원이고 만 30 직장인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좀 반도체 쪽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한 일한 지는 지금 올해로 7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엔지니어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고연봉일 것 같고, 그리고 7년이면 그래도 좀 많이 돈을 모아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코인 투자나 또 재테크나 이런 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투자에 처음 입문하게 된 거는 주식도 아니고 코인이었던 것 같고요. 2017년 때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뒷자리에서 친구들이 야 비트코인 이제 1000만 원 됐대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비트코인이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돈을 넣게 돼서 그게 첫 저의 투자였습니다. 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나요? 사실 그때는 대학생이어서 많이는 못했고 처음에는 한 몇십만 원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워들은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어도 이제 실력으로 번 게 아니고 뭐 재수로 돈을 벌고 하다가 몇백만 원 되는 장학금도 넣어보고 과외 한 달 해서 버는 그쵸. 돈보다 훨씬 크니까 거기에 조금 취해버려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그렇게 하다가 2018년 초였나? 그때 한번 큰 하락이 와가지고 장학금 넣었던 거 및 용돈으로 모아놨던 것들 이제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잊고 살다가 회사 들어와서 2020년 불장 또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그때도 사실 별 준비 없이 공부 없이 매매를 하게 됐던 것 같고 더 큰 돈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죠. 더 크게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1년 다시 3번 상승장이 있었는데 20년 5월부터 매억남님 동영상 이제 정주행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공부해보자 해서 공부해서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일상은 어떻게 흘러가요? 일단 일어나는 게 한 8시 좀 전이나 7시 조금 뒤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단 트레이딩 할 자리들을 좀 미리 좀 봅니다. 종목들 찾아보고 그리고 한 9시 좀 안 돼서 출근을 하고요.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은 이제 거의 못 보고 점심 정도에만 이제 중간중간 한번 보고 오후 일과하고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제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까지 이제 매매에 좀 집중하다가 뭐 운동 갔다 와서 취침하고 이렇게 계속 일과가 반복됩니다. 코인 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들은 가장 되게 이상적인 보통은 몇 시에 주무세요? 사실 규칙적으로 자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고 자야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RSI 다이버전스 컨펌이라든지 이런 건 좀 보고 자는 복마감 이런 거 보려면 1시까지는 보통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4시간 복 마감은 1시에 나니까. 맞아요. 네. 보통 그런 이슈가 없으면 12시 전에 자고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 한 2시 정도에 잡니다. 사실은 이게 맞긴 해요.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위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지침에서 또 좋은 컨디션 만들고 이게 참 이상적인데 힘들죠. 네.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사실 회사 일이 안 바쁘면 모르겠는데 회사 일도 이제 바쁘고 회사 일에만 집중해도 주어지는 일들을 좀 소화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데 그거를 푸는 방법이 저는 운동이거든요. 좀 쌓였던 스트레스들이 풀려가지고 일, 트레이딩, 이 운동 이게 되게 쳇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그래야 이제 매매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약간 요렇기 때문에 요거 외에는 사실 다른 취미나 이런 건 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연애 안 하세요? 연애는 하고 있습니다. 연애과 그 와중에 연애도 하고 있구나. 네. 배신감 좀.
그러면은 20년 한 5월부터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큰 시드를 잃고 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찾다가 억남님 이제 유튜브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그 유튜브 하면은 뭐 리딩방도 있다라고 하고 좀 걱정도 되는 게 있었는데, 한 가지 그 억남님 유튜브는 좀 차이가 컸던 게, 다른 유튜브는 이제 종목을 지정해 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약간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샘 치고 한 달 정도는 동영상 찍어 놓은 것 좀 보고 생방송도 챙겨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걸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책 사서 3번 반복 정도 해서 읽어봤던 것 같고, 억남님 유튜브 영상은 정주행 1.5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사실 1회 정도만 해도 뒤에 동영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셨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매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돼서 겹치는 내용이 있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책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을 다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모든 책이나 억남님 유튜브 이제 보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리스크 관리랑 멘탈 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거는 집중하면은 한두 달 만에도 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별 자기 멘탈이 무너졌을 때 다시 복구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계속 꾸준히 룰을 지켜나가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고수들의 멘탈 관리 방법을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년부터 이렇게 좀 공부를 해오시다가 언제부터 내가 안정감 있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또는 언제부터 내가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부터였을까요? 첫 번째 흑자 전환을 한 거는 시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20년 5월 급락하고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구간에서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되게 많은 맞아요. 상승을 했어요. 그때는 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메타버스 코인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면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그 두 개가 대장이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선물에 빼놓은 거 현물로 해가지고 텐베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지키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벌어 놓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부동산에 박아 놓거나 아니면 그냥 달러로 들고 있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서 더 큰 돈을 이제 원하다 보니까 다시 또 리스크 있는 자리를 들어가게 되고 멘탈 관리 잘 못하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적은 시드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이제 굴려보는 거를 했는데, 청산의 횟수만 따지면은 수십 번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스크 관리랑 멘탈 관리까지 좀 하게 된 거는 거의 최근에서야 한 23년 말부터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해를 보고 나서 시드를 줄여서 다시 매매를 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망가지는 게 한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서 한 5, 600을 잃었다라고 하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빠른 복구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가지고 500을 잃었으면 5천만 원 가지고 10%만 먹으면 500이니까 그래서 시드를 늘릴 생각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도 수익 못 보는 정도의 실력과 그릇이라면 5천만 원을 담으려고 하면 당연히 안 담기고, 그럴수록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시드를 낮춰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난 언젠간 될 놈이야 라고 자꾸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면은 금방 또 쌓이거든요. 네. 잘 될 때는 누구나 잘 되지만 한 번 안 되기 시작했을 때 안 좋은 쪽으로 가죠.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어쨌든 20년도 상승장에 디센이나 샌드박스처럼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분명히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수익 본 거를 어떻게 했길래 그게 다 날라갔을까요? 그게 제가 분석한 거 기준으로는 6만 달러를 넘어선 순간 전고점을 갱신했고 새로운 또 상승장이 열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를 계속 홀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들이 빠질 때도 엄청 급락을 하니까 맞아요.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마음이 급급해서 가만히 냅뒀던 것도 아니고 다시 저점이다 생각해서 빼놨던 시드 다시 들어가고, 결국에는 잃는 것도 정말 한순간에 잃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총 얼마나 잃으셨을까요? 또는 뭐 렌징이 됐을까요? 지금은 거의 본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이제 벌었었던 거는 샌드박스 그 현물 투자에서 가장 최고점까지는 이제 5억 9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었었고. 엄청 많이 벌었네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돈을 잃은 거 치고는 네.
표정이 밝아 보이거든요. 아, 네. 다행이라고 생각할 부분은 그렇게 무너졌는데도 다시 회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저만의 분석 방법으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그렇게 무너졌던 가장 큰 배경은 제가 만져보지 못한 이제 수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대로 선물 계속 하면은 뭐 집도 사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상황 안 따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번의 실패도 겪어봤고 하니까 스스로가 멘탈적인 게 단단해진 것 같고 예전에 룰 세워놨던 걸 더 좀 강화를 해서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5년이라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이 딱 원점 수준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 늘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를 봤다, 멘탈 흔들린다 하면은 평소에 매매하던 횟수보다 더 줄여서 그리고 시드도 더 줄이고 최대한 조심해서 매매를 하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진짜 길어야 한 달이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1, 2주면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천천히 돌아가려고 하면 빨리 결과가 좋을 것이고 빨리 좋은 결과 얻으려고 하면 더 망가지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최근에 뭐 손해를 봐서 좀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면 오히려 빨리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12월에 우승하셨을 때 매매했던 타점 보고 어떻게 차트 분석했는지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